아침 햇살이 서울 중심부의 마천루 꼭대기에 있는 넓은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45세의 김준호는 이탈리아산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공과 걱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창문에 반사되었다. 김 사장님, 15분 후에 다음 회의가 시작됩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고마워요, 민지 씨. 곧 가겠습니다. 또 한 번의 협상과 중요한 결정의 날을 준비하면서 준호는 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공허함을 피할 수 없었다.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그의 기업 제국조차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었다. 회의실에서 준호는 지휘자처럼 능숙하게 토론을 이끌었다.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듯했다.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외모 뒤에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사진에 머물렀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유일한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사진 속에는 더 젊었던 준호가 검은 머리에 빛나는 눈을 가진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유나. 그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고 추억과 후회의 물결을 가져왔다. 20년이 지났다. 준호가 유나, 그의 젊은 시절 여자친구를 떠나 유럽으로 유학을 간 지 20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그것이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했다.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인터폰이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김 사장님, 아버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뜻밖이네요. 준호야. 김태훈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단호했다. 얘기할 게 있다. 중요한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준호를 긴장시켰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자. 내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통화가 끝나고 준호는 약간 불안한 채로 남겨졌다. 항상 실용적이고 직설적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은 드물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회의와 전화 통화로 바쁘게 지나갔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수수께끼 같은 호출이 맴돌았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고급 차를 몰고 자신이 자란 동네의 익숙한 거리를 달렸다. 김가의 저택이 위험 있게 서 있었다. 전통과 사치가 뒤섞인 모습에 준호는 여전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준호를 거의 키운 가정부 이영숙 씨가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준호 도련님, 오랜만이에요. 아버님은 서재에 계세요. 준호는 아버지를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했다. 그는 준호의 기억보다 더 늙고 지쳐 보였다. 앉거라, 아들아. 태훈이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게 있어. 이제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태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아들의 눈을 피했다. 윤에 관한 거다. 그 이름이 준호의 가슴을 때렸다. 윤아요? 무슨? 네가 유럽으로 떠난 후에 나는 그녀와 연락을 유지했다. 준호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어떻게? 네가 떠났을 때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태훈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녀를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이 준호의 귀에 메아리 쳤다. 각각의 폭로가 이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유나가 임신했다고?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와 연락을 유지했다고?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억누른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훈은 마침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다. 네가 복잡한 일 없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었다.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다.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복잡한 일이요? 아버지는 아이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족을? 준호야, 넌 너무 어렸고 잠재력이 많았잖아. 그럼 유나는요? 제 아이는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그들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었나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20년간의 비밀과 후회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준호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시골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들의 소용돌이였다. 그녀를 찾아야 해요, 아버지. 알아야 해요. 이걸 바로잡아야 해요. 아들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상관없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한 번 유나를 버렸어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나서면서 준호는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았다. 그의 인생 20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잘못된 결정과 숨겨진 비밀 위에 세워진 가식이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유나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 그리고 가질 수 있었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그의 성공의 무대였던 도시가 이제는 잃어버린 가능성의 미로처럼 느껴졌다.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에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상자들을 뒤적거렸다. 사진들, 편지들, 다른 사람의 것 같은 삶의 추억들, 그리고 거기 먼지 쌓인 상자 맨 밑에서 그는 발견했다. 유나의 사진. 사랑과 기대로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짓고 있는 모습.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준호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결심,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해야만 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준호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유나를 찾을 것이다. 아이에 대한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수년 전에 깨뜨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서울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김준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구원의 여정, 발견의 여정,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여정. 아버지의 폭로 이후 며칠은 준호에게 소용돌이와 같았다. 그는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하는 직업적 삶과 유나와 가능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탐색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피곤한 눈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여러 검색 엔진에 유나의 이름을 입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김 사장님. 그의 비서 민지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5분 후에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고마워요, 민지 씨. 특별히 진한 커피 한 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회의 준비를 하면서도 준호는 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아이는? 그녀가 임신을 유지했을까? 화상회의는 그의 집중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준호는 주의를 기울이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방황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지쳐 있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온라인 검색이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았다. 준호는 전화를 집어들어 번호를 눌렀다. 한국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형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준호는 진우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과거에 준호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탐정이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진우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나 씨에 대해 사장님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유나의 전체 이름, 생년월일, 그들이 살았던 곳들, 공부했던 곳들, 각각의 세부 사항은 새로운 기억과 감정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최선을 다해 그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진우가 약속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한 걸음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정말로 과거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준호는 다시 한번 오래된 추억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사진들과 카드들 사이에서 그는 보관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을 열자 즉시 유나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는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일기야. 오늘 준호가 유럽 유학에 대해 말해주었어. 그는 너무 들뜬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아기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그의 꿈을 망치게 될까봐 두렵지만 이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도 두려워. 준호는 목이 메었다. 수년 전에 쓰여진 유나의 말들이 그를 압도적인 힘으로 강타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젊은 유나의 희망과 두려움, 꿈들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일기를 읽는 것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준호는 유나가 몇 주 동안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럽으로 떠난 지 며칠 후 쓰여진 마지막 일기는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이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어. 힘들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껴. 어쩌면 언젠가 준호가 돌아와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까지는 나와 내 작은 기적이 세상을 상대로 버텨나갈 거야. 준호의 얼굴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집어삼켰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유나를 버릴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연한 의지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민지를 불러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내 일정을 재조정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가능한 것들은 팀에 위임해 주세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장님 부산 회사와의 합병은요? 전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를 믿습니다. 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급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민지가 그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나가는 동안 준호는 창가로 돌아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다. 유나와 그의 아이를 찾는 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했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진우 형사였다. 김 사장님, 유나 씨에 대한 예비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약 15년 전에 그녀가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단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좋은 소식이네요, 진우 씨. 진전이 있으면 계속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아드레날린의 파도를 느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나를 찾는 데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녀를 찾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그녀가 그를 미워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준호는 아버지가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들아, 태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가 모든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유나를 찾고 있습니다. 태훈은 창백해졌다. 준호야, 잘 생각해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준호가 말을 끊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20년간의 비밀과 잘못된 결정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쩔 거니? 태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해요, 아버지. 알아야 합니다. 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알겠다. 뭔가 필요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태훈이 사무실을 나가는 동안 준호는 다시 책상 위에 유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탐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결연한 한숨과 함께 그는 전화를 들어 또 다른 통화를 시작했다. 유나와 그의 아이를 찾기 위한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준호는 그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 유나는 10년 이상 가르쳐온 학교를 나서고 있었다. 그녀의 43세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삶을 마주한 여성의 우아함을 담고 있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유나 선생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 무리가 외쳤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학생들의 애정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경상북도의 조용한 도시인 안동의 평화로운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 16살 아들 민석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주택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청소년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눈, 준호의 눈과 너무나 닮은 은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선발됐어요. 유나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안았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유나는 민석이 점점 더 준호를 닮아가는 것을 느꼈다. 같은 매력적인 미소, 지적 도전에 대한 같은 열정. 마치 과거가 계속해서 현재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미완의 이야기에 대한 조용한 리마인더였다. 엄마, 민석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그는 야채를 자르고 있었다. 생각해봤는데 대회 때문에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수도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유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서울, 준호와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난 도시. 물론이지, 아들. 그녀는 불안감을 미소로 감추며 대답했다.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저녁 식사 후 민석이 방에서 공부하는 동안 유나는 잠시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준호와의 젊은 시절 추억으로 가득한 상자였다. 사진들, 쪽지들, 작은 선물들, 각각의 물건이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만졌다. 그들이 만났던 대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와 준호의 모습.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유럽으로 떠나며 그녀를 불가능한 결정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던 그 날을 기억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수년간 주문처럼 반복해온 말이었다. 민석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추억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믿었던 인생의 한 장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석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엄마,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무슨 일이니?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아빠에 대한 거예요. 엄마가 항상 아빠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유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서가 네 아빠와의 상황은 복잡해. 그는 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단다. 하지만 만약 아빠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요? 만약 떠난 것을 후회한다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았다. 우리 아들,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단순하지 않아. 네 아빠는 선택을 했고 나도 선택을 했지. 중요한 건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정말 많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나는 이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준호는 진우 형사로부터 최신 정보를 받고 있었다. 김 사장님, 유나 씨를 찾았습니다. 진우가 전화로 알렸다. 그녀는 안동이라는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보는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사장님. 유나 씨에게는 1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민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황상 그가 사장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준호를 번개처럼 강타했다. 아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를 알지 못한 채 그의 존재 없이, 그의 지원 없이 자란 청소년. 감사합니다, 진우 씨. 준호는 목이 메인 차에 겨우 말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준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과거를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결심한 듯이 그는 안동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매 킬로미터마다 그는 유나와 민석에게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뒤로 남겨두었던 자신의 모습에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 준호는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의 아버지 태훈이었다. 아들아, 네가 떠난다고 들었다. 태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현명한 결정인지 확실해.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20년 동안 제 행동의 결과를 피해 도망쳤어요. 이제 그것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가네요. 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이해한다. 그저 조심해라 준호야. 여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어. 아버지가 나가는 동안 준호는 다시 책상 위에 유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일 마침내 그는 20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여정을 떠날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여정, 그가 알기도 전에 버린 가족을 향한 여정.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결연한 의지로 준호는 짐을 쌌다. 그는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닌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감정적인 여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이 내리는 동안 준호와 유나는 수백 킬로미터와 수년간의 침묵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둘 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운명이 그들의 길을 다시 한번 엮으려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인천국제공항은 월요일 아침에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탑승구를 향해 결연히 걸어갔다. 그의 경상북도행 비행기는 1시간도 차에 남지 않아 출발할 예정이었다. 보안 검색대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유나의 모습,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이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들, 민석에 대한 생각들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뒤섞였다. 선생님,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보안 절차를 통과한 후 준호는 대기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 앉아 승객들의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민석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었다. 유나의 눈을 가졌을까? 그녀의 미소를? 아니면 그를 더 닮았을까? 탑승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준호는 일어섰다. 그가 내린 결정의 무게를 느끼며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한편 안동에서는 유나와 민석도 그들만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수학대회는 다음 날이었고 그들은 서두르지 않기 위해 하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 물었다. 유나가 가방을 닫으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아들, 그저 여행 때문에 조금 긴장됐을 뿐이야. 사실 수년 만에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도시는 너무나 많은 기억들,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럼 갈까요? 민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유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석은 그녀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똑똑하고 친절하며 결단력 있는 아이. 준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훌륭한 젊은이를 키워냈다. 버스는 정확히 오후 2시에 출발했다. 모자는 수도를 향해 가고 있었다. 풍경은 점차 변해갔다. 들판과 작은 도시들이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밀집된 교외 지역으로 바뀌어갔다. 그 사이 준호의 비행기는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그는 거기서 안동으로 가는 렌터카를 빌렸다. 매 킬로미터를 지날 때마다 불안감은 커져갔다. 작은 도시에 도착하자 준호는 곧바로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다. 짐을 풀고 난 후 그는 망설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우연한 만남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준호는 도시를 산책하기로 했다. 안동의 조용한 거리는 서울의 분주함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걷는 동안 준호는 탐정의 정보에 따르면 유나가 가르치고 있다는 학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소박한 건물은 따뜻해 보였다. 준호는 유나가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지식과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다. 갑자기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도와드릴 일 있으신가요? 준호는 돌아서서 중년의 여성과 마주쳤다. 아마도 교사인 것 같았다. 아, 저는 그저 도시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더듬거렸다. 여성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안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학교의 교장 박지연입니다. 학령기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 순진한 질문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은 그는 망설였다. 얼마나 많이 밝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 친구요. 유나 선생님,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아, 유나 선생님, 네, 그녀는 우리 학교 최고의 교사 중 한 분이세요. 아쉽게도 오늘은 출장 중이세요. 아들과 함께 서울로 수학대회에 가셨거든요. 준호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유나가 서울에 있다고? 그가 그녀를 찾으러 여기 왔는데 그녀는 서울에 있다니? 교장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난 준호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운명이 그를 놀리는 것만 같았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와 유나는 서로의 도시로 가는 길에서 엇갈린 것이다. 호텔로 돌아온 준호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빠르게 짐을 싸고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지금 당장. 한편 유나와 민석의 버스는 서울로 들어서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하늘이 수많은 고층 건물에 반사되고 있었다. 와, 민석이 감탄했다. 도시의 규모에 압도된 듯했다. 정말 대단해요, 엄마. 유나는 미소 지었다. 향수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래, 정말 대단한 도시지. 그들은 대회 장소 근처에 소박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엔 너무 흥분한 민석이 유나를 설득해 야간 산책을 나섰다. 잠깐만요, 엄마. 제발요. 아들의 열정을 거절할 수 없었던 유나는 동의했다. 그들은 번화한 거리를 걸었고 민석은 대도시의 불빛과 소음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전광판에 정신이 팔린 민석은 반대편에서 급하게 오고 있던 남자를 보지 못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석이 말을 시작하며 고개를 들어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란 준호는 앞에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유나의 눈이었다. 민석아. 유나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빠르게 다가오는 여성을 알아보자 그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다. 유나였다. 20년 만에 그녀가 거기 있었다. 세 사람은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유나는 즉시 준호를 알아보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혼란스러워하는 민석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준호는 목소리를 찾기 위해 애쓰다가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 유나, 나 널 찾으러 왔어. 대도시의 소음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유나, 준호, 민석에게는 세상이 그 순간 그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축소된 것 같았다.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운명은 그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회를 오케스트레이트했다. 거기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한 길을 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의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시의 소리들, 자동차 경적, 대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지하철 소리은 마치 그들을 둘러싼 세상이 느려진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유나가 첫 번째로 목소리를 되찾았다. 비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민석이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준호는 20년간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네 아버지야, 민석아. 그 폭로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민석은 충격과 불신으로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다. 유나는 보호하듯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만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기 모퉁이에 카페가 있어요. 우리...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다. 좋아요. 민서가 괜찮겠니? 아직도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청소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세 사람은 카페로 조용히 걸어갔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자리에 앉자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바리스타가 주문을 물어볼 때만 그 침묵이 깨졌다. 그래서 모두가 음료를 받은 후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최근에 민석에 대해 알게 되었어. 너희를 찾으러 안동에 갔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었죠. 유나가 말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소가 묻어 있었다. 운명은 특이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지금이에요? 왜 15년이 지난 후에요?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 질문은 준호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강하게 다가왔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설명할 허락을 구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에 대해 몰랐어, 민서가. 준호가 목이 메인 채 말을 시작했다. 네 어머니를 떠났을 때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어. 최근에야 알게 되었지. 뭘요? 민석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들이 있다는 걸요? 엄마를 버렸다는 걸요? 민서가. 유나가 부드럽게 개입했다. 복잡한 일이야. 네가 모르는 게 많아. 준호는 유나를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 긴 이야기고 복잡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민서가. 내가 너에 대해 알았다면 모든 걸 다르게 했을 거야.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준호 씨,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게 즉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순 없어요. 논의해야 할,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눈에 띄게 동요한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버지가 올 줄 아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아들. 이건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야. 과거의 실수들의 무게를 느끼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를 알아갈 기회를 갖고 싶어, 민서가. 네가 허락한다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 젊은이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앞에 놓인 컵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일 대회가 있어요. 지금은 그것에 집중해야 해요. 그 후에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성숙함이 자랑스러웠다. 민석 말이 맞아요. 우리에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밤은 아니에요. 아마도 대회 후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빠르게 동의했다.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가 내일 대회를 볼 수 있을까요? 민석은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준호는 민석이 그와 같은 나이대의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체격, 같은 결연한 눈빛, 마치 과거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내일 행운을 빌게 민서가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넌 정말 잘할 거야, 확신해. 청소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일어난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었다. 유나와 민석이 호텔을 향해 멀어지는 동안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후회로 무거웠지만 동시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호텔로 돌아온 준호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만남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고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상상했다. 그는 민석의 신뢰를 얻고 유나의 존중을 되찾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해볼 결심이 섰다. 유나와 민석의 호텔 방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긴장되어 있었다. 침대에 누운 민석이 침묵을 깼다. 엄마,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유나는 그 질문에 놀라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복잡해, 우리 아들. 준호에 대한 내 감정은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어. 하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안심한 듯 보였다. 내일은 정말 대단한 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넌 대회에서 훌륭히 해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헤쳐나갈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각기 다른 호텔 방에서 세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깨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갑자기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은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다. 단지 수학 대회 때문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학 대회 당일 아침이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밝아왔다. 서울대학교 강당은 열정적인 학생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들, 그리고 주에 깊게 지켜보는 교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군중 속에서 준호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곧 시작될 대회 때문만이 아니라 몇 줄 앞에 앉아있는 유나와 민석의 존재 때문에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석의 이름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대한 해답을 발표하기 위해 호명되었을 때 준호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다. 젊은이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고 그의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은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첫 줄에 앉아있던 유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공부하며 보냈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저기서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꿈의 실현이었다. 대회가 끝나고 민석이 우승자 중 한 명으로 발표되었을 때 기쁨의 폭발은 전염성이 있었다. 유나는 아들에게 달려가 포옹했고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준호는 엄청난 자부심의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강당 로비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전날 밤보다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축하해, 민석아. 준호가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말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대단했어. 승리의 기쁨에 아직 들떠있던 민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준호라고 불러도 돼. 그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다. 유나는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했다. 좀 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논의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근처 공원을 찾아 큰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각자 앞으로 있을 어려운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모으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요. 유나 씨, 내가 그렇게 떠나버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민석아, 내 인생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세월에 대해 정말 미안해. 유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 씨, 나도 잘못이 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상처받고 너무 두려웠죠.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민석이 끼어들었다. 왜 헤어지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년간의 비밀과 오해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나는 유럽 유학 제안을 받았어.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라고 압박하셨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하셨어. 난 젊었고 야망이 컸고 그리고 난 임신 중이었지만 아직 몰랐어. 유나가 이어 말했다. 알게 됐을 때 준호는 이미 떠난 후였어. 난 완전히 무너졌고 그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알았더라면, 유나, 내가 알았더라면 남았을 거야. 모든 걸 다르게 했을 거야. 민석은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다. 수년간의 의문과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마침내 명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왜 지금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요? 준호는 대답하기 전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 아버지가 그동안 유나와 연락을 유지하고 계셨어.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뒤로 한 채 살아왔는지 깨달았어. 더 이상 이 후회와 함께 살 수 없었어. 유나는 그 폭로에 놀라 준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님이 그동안 민석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준호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건 내가 아직도 처리하고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에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난 항상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잡해요. 지난 15년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할 순 없어요. 내 말이 완전히 맞아. 준호가 동의했다. 내가 즉시 아버지로 받아들여지길 기대하지 않아. 단지 너를 알아갈 기회, 어떤 식으로든 네 삶의 일부가 될 기회만 달라. 유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모두 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알아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기회 말이에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한 말들의 무게와 앞으로 내려야 할 결정들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유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승인을 구한 뒤 대답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게 어떨까? 내가 가끔 안동에 방문해서 너희를 만나는 거야.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다.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다. 좋아요. 저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아직 할 말도 해결할 일도 많았지만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준호는 정기적으로 안동을 방문했다. 조금씩 그와 민석은 관계를 쌓아갔다. 공통 관심사를 나누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유나는 이 새로운 가족 역학의 발전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가능성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 운명적인 서울에서의 만남으로부터 1년 후 가족은 다시 한번 수도에 모였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민석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젊은이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준호와 유나는 감정이 가득 담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그날 밤 졸업식이 끝난 후 준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다. 나 안동으로 이사하기로 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물론 너희가 동의한다면 말이야. 더 가까이에서 이 가족의 온전한 일부가 되고 싶어. 유나는 눈물을 머금은 차에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미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민석은 모두를 놀라게 한 제스처로, 심지어 자신도 놀라게 한 행동으로 처음으로 준호를 안았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요, 미아빠.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을 때 세 사람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용서와 새롭게 발견된 사랑, 그리고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의 장이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조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함께 뭉친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별과 고통으로 시작된 여정은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로 변모했다. 그렇게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준호, 유나, 민석은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약속을 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사랑하기에, 그들이 항상 꿈꿔왔던 가족을 이루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서.